자, 여러분, 진짜 제 걱정이 현실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 2월에 올린 영상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진짜 이런 걱정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큰 폭의 조정이 예상이 됩니다. 과연 어떤 변화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들에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주제는 소득이고요. 그 중에서 금융소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것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사고 팔 때 남기는 이거는 금융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융소득이라는 건 은행에 예금을 맡길 때, 그리고 채권에서 받는 수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이자소득과, 그리고 이 주식을 들고 있을 때 배당을 받는 배당소득, 딱 두 가지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이 종합과세를 하게 되죠. 여기까지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합과세가 되는 건 원래부터 이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부터 이 분리과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워낙 큰 변화였기에 정부도 많은 고민을 했었죠. 그래서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게 이 분리과세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시작을 하지만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전면적으로 부과를 하되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일부만 부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던 겁니다. 당시 보도자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2020년 11월 이 분리과세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앞두고 그해 8월에 냈던 보도자료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제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제도의 혼란을 우려해서 일단 2천만 원 이하 전체적으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일단 우선적으로 연 1,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만 건보료 부과를 시작을 한 겁니다. 하지만 바로 단서가 붙죠. 저겁니다. 이후 단계적으로 이 부가기준 소득을 낮추는 방안을 의결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이런 결정에 따라서 지금 부과되는 기준은 바로 저렇습니다. 연간소득에 보면 금융소득이 있는데 어떻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이자 배당소득은 연 1,000만 원 초과 시에만 반영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아예 금융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아예 건보공단이 여러분들의 금융소득을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건복지부가 올 초 공개한 업무 계획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연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바로 보건복지부 2022년 추진 계획인데요. 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분리과세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이하 보험료 부과 기준 확대를 검토한다고, 올 12월까지 검토하겠다고 그렇게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다룬 것이 제가 올 2월에 올린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월 17일에 이 영상을 올린 뒤 불과 8개월 만에 이런 걱정들이 진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기사들입니다. 연 336만 원 초과 이자 배당 소득에도 건강보험료 부과 추진, 한마디로 무시무시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사들의 특징은 드디어 이 구체적인 액수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올 2월에 올린 영상만 해도 그냥 연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부과를 추진할 것이라는 좀 막연한 내용이었는데요. 이제는 드디어 연 336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이제 건강보험료를 물리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336만 원이냐? 뜬금없이 저 액수는 뭐냐? 이렇게 질문들 하실 텐데요. 하지만 이게 뜬금없는 숫자는 아니고요. 이게 올 9월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방안에 보면 월 최저보험료 19,500원입니다. 이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바로 그 소득기준이 연 336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1위로 가져와서 이 금융소득 연 336만 원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 나오고 있는 기사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은 현재 이렇게 과세하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천만 원을 넘는 부분은 종합과세가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것들, 즉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가 2020년 11월부터
일단 우선적으로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1,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를 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로 계속 바꾸고 있으면서 앞으로는 이렇게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기준을 336만 원으로 확 낮춘다. 그래서 336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를 하겠다. 비록 그게 분리과세라 하더라도. 그리고 336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인 듯 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은요, 이게 공제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부과를 한다고 하면요, 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게 아닙니다. 1,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금융소득 990만 원이면 아예 건강보험료 부담 안 하고요. 만약 금융소득이 1,100만 원이면 이 1,1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금액을 하향하게 되면 금융소득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폭의 부담 증가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나은퇴 씨입니다. 이분은 연 970만 원 금융소득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득은 일단 따지지 않을게요. 현재로서는 이분 연 970만 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물리지 않습니다. 왜요? 연 1,000만 원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기준점이 336만 원으로 낮아지게 되면 저 나은퇴 씨의 연 970만 원 금융소득은 바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나은퇴 씨의 이 금융소득은 그대로 건보공단에 소득 자료가 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36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 금융소득 970만 원 전체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올 9월부터 시작된 이 소득 정률제, 즉 올해의 경우에 6.99%죠. 6.99%를 적용할 경우에 저분은 바로 월 건보료가 56,500원 정도 그렇게 추가가 됩니다. 건보료에 민감한 이 은퇴생활자, 그리고 이 지역가입자라 그러면 굉장히 귀가 번쩍 뜨이는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정부 생각을 좀 알아보니까요, 2025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24년까지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한 다음에 이게 2025년 11월, 대개 11월에 매년 건강보험료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1월부터 조정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부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앞으로 3년의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건요, 이 지역가입자들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죠.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피부양자 문제입니다. 자, 이번 이 금융소득 기준 하향이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 현재 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 기준은 현재로서는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따질 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융소득은 아예 건보공단에 자료가 오지 않습니다. 건보공단이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그 소득 자료는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있죠.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갖춰야 건강보험료를 안 낼 수가 있는데요. 이 기준은 올 9월부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소득 요건이 연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 연소득 2천만 원을 따질 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금융소득 1,000만 원 기준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연소득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그 소득 자료가 건보공단에 와서 금융소득이 그대로 다른 소득과 합쳐져서 저 2천만 원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만약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지 않으면 아예 자료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이 피부양자 자격에 아무런 변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융소득 기준이 이 336만 원으로 낮아지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아직 정부의 발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예상은 어렵습니다만 합리적인 예상이라고 한다면 이 336만 원으로의 기준 하향이 당연히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좌우할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금융소득이 연 336만 원이 안 되면 아무 걱정을 안 해도 되지만요, 336만 원이 넘는 순간 그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가 되고
이 소득은 건보공단으로 오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들의 소득이 합산이 될 것이고 바로 저 연 2천만 원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의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번엔 나 노후 씨의 사례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나 노후 씨는 현재 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200만 원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자 배당 소득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월 70만 원 정도, 연으로는 910만 원 정도 금융소득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내고 있을까요? 우선 금융소득 연 910만 원은 연 1000만 원에 미달됩니다. 금융소득 연 1000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건보공단에 자료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연 1200만 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연 2000만 원,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2000만 원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나 노후 씨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저 두 소득만 있다고 하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저 금융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현재로서는 연 910만 원 금융소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앞으로 이 기준이 336만 원 내려가게 되면서 이 나노우 씨의 금융소득이 문제가 됩니다. 그것은 이 건강보험료 이 부과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나노우 씨는 조금 나쁜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금융소득 910만 원 전액이 다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자료가 가서 다 소득으로 잡히게 되고요. 여기에 이 국민연금 연 1200만 원이 합쳐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분은 연소득이 2천만 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연소득 2천만 원까지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은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앞으로는 3년 뒤부터는 이 금융소득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금융소득 기준 하향 문제는 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되는 문제와 더불어 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유지가 가능한 분들을 더욱더 축소하는, 더욱더 줄이는 그런 이중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정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정부가 이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기준은 지속적으로 하향하겠다고 이미 구체적으로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속도와 시기의 문제일 뿐 언젠가는 꼭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행인 건 지금 현재 계획으로라도 이 3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할 수 있는 분들은 3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천천히 준비할 시간은 확보를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앞으로 이 건강보험료는 점점 더 이 소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이 피부양자들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립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기준 하향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이 최강의 콘텐츠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